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저격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말 그대로 순항을 했고요. 반면 코스피 지수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특징적인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연준 FOMC의 금리 동결, 또 거기다가 경기에 대한 약간의 자신감 등이 결합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는 모두 상승했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일본이나 나스닥의 상승폭이 굉장히 특징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동결이었죠. 예, 동결이었고 다만 이제 점도표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향후 더 추가 인상의 여지가 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당장 7월 이후에도 뭐 당장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런 조금 덜 매파적인 멘트를 하면서 시장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가 컸었는데 몇몇 투자은행 등에서도 우려를 낮추는 모습들이 나왔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또 얕아지면서 시장이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엔비디아, 뭐 인텔, 그다음에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어떤 기술주가 역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 헬스케어 섹터 일부 종목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섹터의 종목들도 고르게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섹터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미증시에서는 강세장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시장의 흐름이 탄탄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건 있었죠. 거래소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2개 정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대형주들은 괜찮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거래소가 약세인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마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좀 고전을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ADR 지표 등락 비율을 보더라도 100 아래에 있거든요.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좀 적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좀 지난주에 좀 급등락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수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좀 아쉬웠을 뿐이지 우리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개인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라든지 그리고 2차 이제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활발한 어떤 순환매를 보여준 게 지난주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표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19일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노예 해방 기념일을 맞아 시장에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20일에는 넷플릭스의 공동 CEO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또 중국의 LPR 기준금리가 결정되고요. 한편 21일에는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해 연설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또 22일에는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 출석해 연설을 갖게 될 예정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에 이어서 베트남을 24일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3일에는 미국의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일정들만 보면은 상당히 일정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씩 중요한 것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큰 이벤트로 본다 그러면 지난주에 뭐 마감을 했고요. FOMC 회의가 끝났으니까 예. 이번 주는 조금 작은 자잘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이끌 만한 어떤 이벤트보다는 종목을 좀 움직일 만한 어떤 테마성 그런 이벤트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중국에 이제 우리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사실상 기준금리죠. 아마 여기에 대한 결정이 있고 또 영국 통화정책회의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글로벌 각국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뭐 여전히 인상을 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동결하는 쪽도 있고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주요한 이벤트가 되겠고 그리고 FOMC 회의가 이제 끝났으니까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경제 지표 발표도 여러 개가 있지만은 시장이 향방을 가를 정도는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이벤트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윤 대통령 프랑스, 베트남 방문 행사가 있고 국빈 방문이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 공동 CEO의 방안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또 있다는 점.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아마 각 테마 섹터별로 시세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정과 이슈를 같이 살펴보면 이런 섹터 종목이죠. 방산이라든지 엔터, 컨텐츠, 또 중국,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경기 민감 섹터 종목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신다 그러면 또 다른 틈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또 오늘부터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주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장이 지난 1월부터 사실 뒤돌아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흐름이고, 저도 뭐 추세선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거래소에서 추세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의견을 꺾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글로벌 흐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나스닥이나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부로 30.7%가 올라왔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굉장히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1년도 아니고 지수가 6개월 만에 나스닥과 코스닥이 30% 이상 올라왔다.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차익 매물이 언제든 나와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또 개인 수급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승 순환매가 돌아올 만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예. 외국인 수가 관련해서 이제 환율이 우리는 중요하니까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면은 그동안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이어지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추세선 자체가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면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크게 아직은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미 엄청난 뭐 13, 14조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외국인 수급은 탄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수에 크게 되밀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리 채권을 보시면 또 굉장히 좀 특징적인데 요건 2020년 3월부터 그때 이제 우리 통합개미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우리 고객 예탁금이 30조였는데 이게 2021년 5월까지 77조까지 늘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장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 꺾이면서 2023년 올 초에 보면 43조까지 꺾입니다.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43조에서 한 4월 정도까지인가요? 그때 54조까지 10조 이상의 어떤 개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 기억하다시피 이번 그 상반기에 2차전지의 초강세 그리고 테마주의 초강세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월 중순부터 다시 돈이 조금 빠져나갑니다. 48조까지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게 다시 54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걸 놓고 보면 외국인이 이끄는 대형주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끄는 쪽이 2차 전지와 테마 섹터로 볼 수 있는데 이쪽의 흐름 자체가 아직도 탄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 두 주체 투자 수체의 수급 유입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떤 대형주의 견고함 그리고 개별 종목의 순환매 장세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돼 가죠. 한 이번 주와 다음 주면은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우리 성적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앞서 뭐 나스닥과 코스닥이 30% 올랐다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우리는 거래소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가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 17%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제 6월이 다 돼 가니까 상반기 동안 거래소 17%보다 잘하셨으면은 잘한 거고요. 17% 이하의 성적이 나왔으면 조금 하반기에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평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최근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 빠른 순환매를 따라가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수는 지금도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은 수익 내기는 조금 까다로운 우리 금요일도 그렇고 지난주도 보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걸 우리 코스피 일봉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다이버전스 현상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게 1월 장이 올라가던 모습 아래쪽에 코스피 일봉입니다. 그다음에 4월에 올라가던 모습 또 6월 장에 올라가던 모습을 놓고 보면
지수 하단과 상단이 모두 올라가는 모습이죠. 지수는 분명히 많이 더 점점 올라가는데 위쪽에 1월 같은 경우 우리 ADR 지표, 4월에 ADR 높이, 그다음에 6월에 ADR 높이를 본다 그러면은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냥 상승 종목 수가 1월, 4월, 6월 들어서 점점 떨어지고 지금은 평균적으로 오히려 100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얘기는 하락 종목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 수라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함께 가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갈 종목이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량 좋은 종목들 가만히 두고 보면 남들 간다고 해서 배 아파할 필요는 없이 내 종목 가만히 두고 있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좋은 종목과 어떤 인내의 결합이 오히려 단기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엔터, 로봇 방산, 우주 항공, AI 같은 이런 좋은 테마 섹터 종목군들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균형 잡혀 간다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는 좋은 성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 중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2차 전지주가 급락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급락 이후에 어떤 급등을 보였는데 2차 전지만큼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혼란스러운 섹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그런 모습인데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들었어도 2차 전지주 괜찮다.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는 최소한 2023년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것은 고션이라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고션 업체가 1대 주주를 보니까 이게 독일 업체 폭스바겐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CATL 같은 경우도 포드나 테슬라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죠. 지분만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 테슬라 이런 기업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에 IRA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독점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중국 기업들이 틈을 파고드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을 놓고 보면 아마 2000년주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워낙 경쟁력이 세니까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느낌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반기 어떤 강력한 그런 폭발적인 시세보다는 이전은 다른 섹터와의 어떤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돼 가는 국면에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하반기에는 여러 투자 전략 중에서도 이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가져가느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우리가 그동안 좀 고심했던 부분,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각종 투자 은행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뭐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로 보는 쪽도 있고 연착륙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물론 러시아 관련 전쟁이 아직도 뭐 고착 상태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과 연동해서 하반기에는 경기 민감 섹터의 반도체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경기 민감 섹터의 어떤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또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금리보다는 역시 경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어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